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의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확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매매 타이밍, 골든타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블랙홀 같은 계좌에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실 사이다 손용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오늘도 확실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확실하고 우리 확실한 분석과 또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잡아라 골든타임 통해서 같이 매매 타이밍 잡아보면 좋겠고요. 먼저 저희가 골든타임 잡아보기 전에 앞서서요. 좀 이제 이슈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 최근에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바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허용 범위 확대로 결정이 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연속이 계속해서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락 장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관점이잖아요. 우리 두 주식 투자 고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우선 이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 이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렇게 반응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국민연금의 이 포트 비중을 이제 한도 늘리겠다. 네. 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우리가 다뤘었죠, 내용을. 그랬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국민연금 자체에서 지금 주고 있는 네. 이 포트는 과거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네. 그때는 이 손실 포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지금은 또 많이 판다고 또 뭐라고 하는 양상인데 그렇습니다. 자 적정한 때가 되면 이 포트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산정하는 이 타이밍이 네. 1분기 실적 이후에 어떤 이 타이밍 그다음에 우리가 6월에 코스피 200 지수의 어떤 편출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신규 포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운용사들의 네. 비중 계획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지금 이걸 어. 다루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2월, 3월에 급락장 안에서 4월에는 이 다소 좀 상승세가 완연한 네. 이 장에서의 어떤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장세를 우려하는 목소리 이 부분은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우리 변 대표님은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연금의 수급 방향 계속해서 좀 5거래일째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좀 담아가는 주어가는 모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손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조금 네. 매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추가로 1% 네. 이상 더 주식을 네.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비중만큼 지금 주가가 오른 바람에 네. 포트에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 이게, 뭐 이게 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 했는데 그렇겠어요. 네네네. 저도 포트 헷갈려요. 비중에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총량을 20%라고 했는데 네. 전체 전체 포트 비중에서 어떤 1% 정도의 매수가 아까 있었다고 손 전문가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비유가 딱 차니까 네.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한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도만큼 한도가 또 차익 실현을 또 해서 또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겠네요. 이거는 뭐 판다고 또 욕을 하고 있는 거라 뭐 저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개인적으로는 건데. 저도 개인적인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국민연금이 한 50%씩 담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제 연금도 좀 두둑해지면 좋은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차익만큼 또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또 본의 아니게 좀 욕을 먹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좀 상황들이 좀 있죠. 네,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어쨌든 뭐 이해관계가 명확하다면 지금의 이런 흐름이 당연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보유 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는 또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또 다시 포트를 채워가야 되는 이제 그런 매수와 매도의 당연한 그런 흐름이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되게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혹시 우리 무슨 날이죠? 손 전문가님 네, 선생님 생일이신가요? 사실은 제가 생일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우리 오늘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삼성전자가요. 네. 이번에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저에게 너무 먼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주주 아니세요? 예, 제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맛을 아는 고수분이시잖아요. 저도 물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좋아하는데 네. 각각의 저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 포트가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정말 좋은 주식이고 이 성장성 완연하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아직 달리지 않은 말, 네. 좀 막 달리기 직전의 말을 좀 타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저도 뭐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네. 배당은 좀 씁쓸하네요. 맞아요. 그런가요? 우리 전문가님은 뭐 몇 주 갖고 계시죠? 저도 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럼 여기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해당되는 하루 분들이 이틀만 해도 없네. 수익률이 20, 네. 30% 낼 수 있기 때문에 아. 굳이 배당금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요, 그 배당금을 어쨌든 배당 금액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13조 원대를 지금 배당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서점에 갔는데 네. 이 배당금으로 월급을 2번 받는다. 저 이런 책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중간 네. 배당이 있고 뭐 기말 배당이 있는데 네. 물론 분기 배당 요건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대형주 요건에서는 네. 이 중간 배당과 그다음에 이제 기말 배당이라고 해서 1년에 2번의 이제 배당을 좀 지급을 하고 네. 소형주 종목, 코스닥 종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기말 배당을 좀 주는 회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이 이게 배당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업이 이익을 내야지만 좀 줄 수 있는 그렇죠. 배당 가능한 이 범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와. 좀 이 중간 배당을 받는 회사들 특히 뭐 주가까지 좀 저점이 좀 잘 네. 매수했다면 네. 배당도 먹고 평가 차익도 보고 좀 일석이조인데 그러네요. 자 어떨까요 우리 손 전문가님?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부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손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시나 그 이 배당금 총액에서 절반 이상, 그 7조가 넘는 금액이 그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배당금의 일부가요, 앞으로 그래도 그 국내 증시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좀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좀 반반 봅니다. 일단은 어떡해요? 뭐 지금 어찌됐든 네. 차익 실현했던 배당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투자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약간 주가의 이 성장폭이 크지 않더라도 이 배당금을 목적으로 배당을 좀 잘 주는 회사에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이 투자 엑시트를 했던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굳이 뭐 재투자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반반이라고 사실 봅니다. 뭐 재투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뭐 어떻게 보시죠?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뭐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다시 투자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개별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뭐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그렇죠. 부동산도 보너스처럼 사고, 그렇게 뭐 소비에 자기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네. 주식으로 들어온다 네.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별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 나눠봤던 소식이에요. 바로 남양 유업과 관련된 소식인데 이 남양 유업이 사실 어제 변 대표님께서 정말 열변을 토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억제 효과에 대한 발표.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 남양 유업 측에서 사과를 했어요.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라고 이제 발표문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실 단순 해프닝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손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서 경찰에 네. 고발이 들어갈 예정이라 하고요. 맞아요. 우선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계속해서요. 어떤 뭐 세포 단계 실험 그 효과가 입증이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까 우리 손 전문가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식약처가 나섰습니다. 이 식약처가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런데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이 언론에서 이 남양 유업이 이런 어떤 고발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종공업, 남양 유업의 세종공업이죠. 이제 앞으로 2개월간의 어떤 영업 정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경쟁사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도 나오거든요. 과거에 뭐 네. 남양유업의 이 갑질 논란 네. 그때도 메일유업이나 뭐 이 풀무원, 식품, 그다음에 롯데 이런 어떤 이 원유, 그다음에 그 요구르트를 이제 만드는 네.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수혜, 특히 분유 같은 부분에서는 이 점유율 1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자, 메일유업이 네. 점유율 1위의 남양유업을 제친 거죠. 네, 네. 자, 우유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건 이 타격이 좀 큽니다, 사실은. 네. 어찌됐든 여기가 사이클이 좀 돌아서 유통이라는 건요 네. 계속 쉬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2달을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고간이 좀 빌 수밖에 없는 네. 아주 큰 타격인데 이거 사실 뭐 자충수 둔 거다. 네, 맞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구르트 먹고 어떻게 코로나 고쳐집니까? 참 그건 좀 맞습니다. 씁쓸한데. 네. 자, 이게 좀 뭐 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남양유업이 네. 이런 어떤 논란 때문에 고점에서 이 많은 투자했던 이 소액 많이 투자자 몰려드시잖아요. 맞아요. 그 분들은 지금 이 2개월 영업 정지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가가 하락한다면 네. 이 패에 대한 어떤 이 낙폭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흘 넘게 지금 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경쟁사만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전망이 그렇습니다.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그래서 어떤 고점에 물리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제 안정적인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골든타임 잡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손 전문가님 네. 특징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휴온스 글로벌이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휴온스요.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네. 백신 부작용 등으로 대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휴온스 글로벌이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역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한 휴온스 글로벌. 네. 그죠. 그러면 이 휴온스 글로벌, 사실 뭐 글로벌이라는 그 사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뭐 해외 수출과도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휴온스 글로벌은 네.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투자,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 수수료, 임대 수수료 등 지주회사 사업과 의약품 제조 및 보톨리늄 톡신 제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네. 시총은 약 한 6,200억 원, 주익수는 약 1,200만 주, 최대 주주 지분이 약 58%에 잠겨 있어 실제로 유통 가능 주식은 약 500만 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뭐 좀 보게 되니까 뭐 최대 주주 그 지분이 약 58%가 잠겨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떤 의미로 좀 살펴보면 좋은 건가요? 잠겨 있다. 네. 네, 그렇죠. 이건 뭐 유통주 시수가 네. 작다는 거는 그만큼 실제 시총이 뭐 감소 요인이 있죠. 아까 6,200억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500만 주 하면 한 2,500억 정도의 저기 현재 실유동 시총이니까 네. 뭐 다소 좀 가볍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가벼운 주식이다. 네, 실적도 네.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실적도 보여주시죠. 우선 2000년도 매출액은 5,230억 원으로 19년 네. 대비 약 1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한 22%가 증가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은 19년 대비 약 58%가 증가해서 네. 보툴리늄 톡신 매출 증가와 연결 자회사의 매출 증가, 평가 이익 등이 변동이 재무적인 부분에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무적인 상황을 보니까 뭐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읽어낸 부분인데 네, 역시 그렇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스푸트니크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게 된 건가요? 어떻게? 네, 그렇죠. 앞으로 어. 계속 있을 네.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관심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그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좀 짚어볼 만한 이슈들, 뭐 기부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손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우선 스푸트니크 V가 네.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을 하고 조만간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한국 코록스를 뒤를 이어서 지금 네. 바이오 기업인 휴온스 글로벌이 백신 위탁 생산에 나선 건데요. 기술 이전은 오는 8월 정도에 생산에 돌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기업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네. 스푸트니크의 이슈와 함께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48,000원에서 5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1차 목표가 68,000원을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네. 2차 8만 원 구간을 목표로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유자분들의 영역이겠어요. 오늘 뭐 장중 상한가로 시작을 했으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점상을 네. 기록했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시면 네. 거의 점으로만 나와 있어요. 봉이 없고. 그렇군요. 오늘 네, 종가는 그렇습니다. 얼마였을까요? 그러네요. 네.
종가는 51,800원입니다. 51,8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기보유사의 영역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요. 자, 목표 타점을 잡아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매도 골든 타임이죠. 지금 추가 상승 시 1차는 이제 68,000원 구간 돌파 시에 좀 분할 매도하시는 의견, 그리고 2차는 8만 원 구간까지도 목표 간다면은 이제 수익권에서 이제 분할 매도해 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자바라 골든 타임의 명코너 바로 이제 매수 골든 타임 잡아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매수 골든 타임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쉽게 드릴 수도 없죠. 네. 오늘도 힌트 나갑니다. 아 맞아요. 우리 네. 힌트 전문가님이신 걸 제가 잠시 잊었네요. 공개해 네. 주시죠 힌트.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에너지 발전업입니다. 에너지 발전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는 오늘은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정말요? 저도 몰라서 네. 에너지요. 예, 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두 번째 번째 힌트. 힌트입니다. 주소인데요. 이 기업의 위치입니다. 네.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입니다. 전남 나주시 전력 나주 배가 좀 유명한데 아, 나주 전기랑 배. 관련이 있나요? 네, 힌트로 전력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네. 한국전력입니다. 아 한국전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혀를 좀 찔렸네요. 우리나라를 혀를 제대로 대표하는 찔러주셨네. 공기업이죠. 그렇죠. 전기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인데요. 네. 한국전력은 이제 1982년 설립, 1989년에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네. 사업 분야는 자체 사업 분야와 종속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전력의 자체 사업은 송배전 사업과 전력 판매, 수요 관리에 있습니다. 네. 종속 회사의 경우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등 6개의 발전 회사와 그룹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총은 약 15조 원, 상장 주식수는 약 6억 4천만 주이며 최대 주주로는 한국산업은행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약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까지 다 포함하면 한 86%의 지분이 잠겨 있고요. 네. 유통 가능 시총은 약 2조 원대이고 주식수는 한 8,900만 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만큼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실적 보실게요. 네, 네. 실적 보여주시죠. 20년도 매출액은 58조 5,693억 원으로 19년 대비 마이너스 1% 감소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4조 862억 원으로 19년 대비 420%가 증가했고 네. 그래서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조 925억 원으로 19년 대비 192%가 증가해 흑자 전환하였는데요. 네. 매출은 내수 부진과 긴 장마 등으로 인해서 1% 정도 감소했으나 연료 및 전력 구매가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뭐 매출 같은 경우도 사실 감소가 상당히 미미하고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일궈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국전력으로 준비해 오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 그리고 타점도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이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 국내에서는 탈원전, 탈석탄을 말하고 있지만 네.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주가가 출렁하기도 했는데 2분기 인상을 유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전망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긍정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몇 년간의 주가 하락을 보인 이유는 네. 전력 생산비는 높은데 공급 비용이 낮아서 비용이 증가했고 탈원전 정책과 누진세 문제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용은 원자력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료의 체계에선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올해부터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과거에는 이제 생산 원가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킬로와트당 가격이 정해져 있었지만 네. 올해부터는 생산 단가가 오르면 같이 전기 요금도 변동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어쨌든 뭐 한국전력의 그 매출과 관련해서 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생산 단가가 오르게 되면 전기 요금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저희 뭐 국민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요. 좋진 않네요. 네. 네, 저도 근데 그렇긴 전기 한데 요금이 오르면 기업에는 좋겠죠. 맞아요. 매수 골든 타임으로 다 잡아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타점을 공개해 주시나요? 네, 차트 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째 네, 보여주시죠. 22,000원가의 손절가를 잡고 네. 23,000원에서 24,000원 구간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면서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락 주시는 분들께만 공개가 되는 그런 힌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매수 골든타임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이 손절선은 22,000원, 그리고 매수 구간은 23,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을 매수 유효 구간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더 자세한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자바라 골든타임도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손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잡아본 종목들 그리고 노하우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셔서 다음 주 장에서도 활짝 웃는 얼굴로 저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상한가의 찐맛,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장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불금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돈의 맛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